네, 키워드로 시장 상황을 알아보는 시황 키워드 시간입니다. 오늘도 국내 증시는 파란불로 물들어 있습니다. 장 초반에 코스피 하락하며 출발했고요. 코스닥은 잠시나마 강보합권 수준을 나타내기도 했지만 급격하게 탄력이 둔화하면서 파란불로 물들었습니다. 이러한 시장을 묘사하고 있는 키워드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지 오늘도 키워드를 준비해 왔는데요. ADP 전미 고용보고서, 해저 히토류 사업과 고용 둔화, 70달러 이탈, 금리 인하, 마이코플라스마, 이후의 합병 심사, 노화 역전, 진단 키트, 인수 철회까지 이렇게 키워드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에서는 ADP 전미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됐는데요. 졸츠 보고서 이후에 이제 두 번째로 발표된 고용 보고서입니다. 여기에서도 이 고용 시장이 둔화가 되고 있다는 흐름이 나타나게 됐는데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예상을 하고 있었던 이 고용의 증가 추세가 더 밑도는 수준을 나타내면서 고용 시장의 열기가 식고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국내 증시에는 또 어떠한 영향을 주게 됐는지도 추후에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은 첫 번째 키워드를 통해서 첫 번째 특징주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특징주로는 70달러 이탈이라는 키워드 통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국제 유가에 영향을 받는 섹터가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국제 유가가 70달러 선을 이탈했고요. 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을 했는데요. 앞서서 제가 미국에서는 이 고용 시장의 열기가 식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렸는데 고용이 둔화된다는 것은 이 증시에서는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호재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지만 국제 유가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 유가는 이렇게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원유 시장은 경기 악화 측면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는 분위기인데요. 이 미국의 원유 재고도 이달 1일까지 일주일 동안 463만 배럴 감소함에 따라 원유 재고량이 4억 4,960만 배럴을 기록했다는 점도 확인이 가능했고요. 에너지정보청은 휘발유 재고가 542만 배럴 늘어난 2억 2,360만 배럴이라고 집계를 하면서 이 휘발유 재고에 대한 소식까지 전달이 됐습니다. 이렇게 국제 유가가 하락하게 되면서 국제 유가에 영향을 많이 받는 정유 관련 종목들 하락하는 흐름이 나타났는데요. 그 대표적인 종목으로 S오일이 1.34% 하락세를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국제 유가가 하락세로 전환을 하면서 이렇게 정유 관련 종목들은 하락하는 그래프를 그려나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국제 유가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정유 관련 종목들의 주가 차트하고 비슷한 그림을 그려나가고 있다는 점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국제 유가의 흐름과 이 정유 관련 종목들의 주가 흐름이 커플링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국제 유가가 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을 했고 이제 결국에는 70달러 선까지 이탈을 하면서 정유 종목들은 이렇게 하락하는 흐름을 나타냈지만 이렇게 유가가 하락했다는 소식에 오히려 상승하고 있는 섹터도 있는데요. 바로 이 항공주들입니다. 대한항공이 1.57% 상승하고 있고요. 아시아나항공이 3.64% 그리고 아시아나 IDT가 20% 가까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유가가 오르게 되면 사실 이러한 항공주들 쪽으로는 비용 부담이 증가하는 건데요. 반대로 이제 유가가 하락했기 때문에 비용 부담이 덜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투자 심리를 개선을 시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는 또 개별적인 이슈도 있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EU 합병 심사의 시기가 확정됐다는 소식에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건데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결합 심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유럽연합 경쟁당국의 심사 일정이 내년 2월로 정해지면서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서 이씨에서는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2024년 2월 14일 전까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결합 심사를 잠정적으로 결론 내리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기대감은 더욱더 커졌고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그리고 아시아나 IDT까지도 일제히 급등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키워드 바로 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로는 마이코플라스마 살펴볼 텐데요.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이 확산되고 있는데 우려감은 꺼지는 것이 아니라 더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중국에서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에 따라서 마이코플라스마 관련 종목들이 오늘도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특히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의 항생제 내성률이 50% 정도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 질병관리청이 테트라사이클린제 또는 퀴놀론제 중에 치료 이득과 위해를 고려해 약제를 선택하라고 권고했다는 소식에 또 관련 종목들 쪽으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데요. 우선 국제의약품과 메가이시에스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도 대표적인 이런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관련 종목이었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이렇게 급등세를 연출하고 있고요. 마지막에 위더스 제약도 7% 가까이 되는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12,900원을 터치하고 있는데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질병관리청에서 테트라사이클린제 또는 퀴놀론제 이 중에서 사용을 하기를 권고를 했다는 소식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위더스 제약 같은 경우 퀴놀론계 항생제인 타록시드종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것이 드러나서 투자자들의 관심도가 높아졌습니다. 이렇게 권고한 약제를 이쪽 위더스 제약에서 생산하고 판매하고 있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오늘 이렇게 7%대 탄력을 받아 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로는 펩타이드와 관련되어 있는 소식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노화 역전이란 키워드 보겠습니다. 오늘 나이백의 주가가 29.76%를 터치하면서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21,4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펩타이드 융합 바이오 전문 기업이 바로 이 나이백인데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 노화 역전 펩타이드 개발에 성공했다고 밝히면서 주가가 이렇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술은 진입장벽 구축을 위해 특허 출원까지 완료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서 오늘 나이백이 주목을 받으면서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주가 흐름을 깨트리고 상한가를 터치하며 21,450원 구간까지 올라섰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로는 해저 히토류 사업 살펴볼 텐데요. 이 해저 사업 그리고 히토류 사업과 관련해서 신사업을 하겠다라고 밝혔던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LS전선아시아인데요. LS전선아시아가 해저 케이블과 히토류 등 신사업 추진을 본격화한다는 소식에 주가가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신사업에 대한 이슈를 전해오면서부터 사실 주가는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냈고 가파른 상승세를 나타냈는데 이게 점점 더 가시화되고 있다는 소식과 함께 오늘도 5% 가까이 되는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LS전선아시아는 최근 주주총회 소집결의 공시를 통해 해저 케이블 및 히토류를 신규 사업 목적으로 추가했다고 6일 밝혔는데요. 그러니까 어제 밝힌 거죠. 신사업 진출에 맞춰서 사명도 이제는 LS 에코 에너지로 변경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LS전선아시아 탄력적인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로는 인수 철회 소식 살펴볼 텐데요. 이제 인수를 한다 또는 인수를 당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 상한가를 터치하거나 급등하는 양상이 나타나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인수와 관련되어 있는 소식이 이제 철회가 됐다라는 소식 때문에 급락을 했고 하한가를 기록하고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이오플로우인데요. 이오플로우가 현재 29.93% 하한가를 터치하면서 7,210원까지 내려갔습니다. 당초 미국 의료기기 업체인 메드트로닉이 이오플로우를 인수하겠다고 나섰지만 이를 철회하면서 매도세가 이어진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개장 직후에 하한가를 찍은 이오플로우가 결국에는 52주 신저가까지 갈아치우는 모습이었고요. 이날 인슐린 펌프 개발 기업 이오플로우는 메드트로닉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3,419억 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도 철회를 했다고 공시했습니다. 그 철회를 발표한 이유로는 8월 미국 인슐린 펌프 업체인 인슐렛이 이오플로우의 지적재산권 침해 및 부정 경쟁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것이 이유로 꼽혔는데요. 소송전이 시작이 되면서 이오플로우는 소송이 끝날 때까지 주요 상품인 이오패치를 판매하거나 또 제조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당초에 이오플로우를 인수하겠다고 나섰던 메드트로닉이 이 결정을 철회하면서 오늘 이렇게 하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렇게 특징주들까지 함께 알아봤고요. 지금까지 시황 키워드 시간이었습니다.